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서구를 위해 써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수원 도안동 관저 1, 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을 통해 주민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실현 가능한 약속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약과 공공사업이 형식적인 추진에 그치고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갈등을 초래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구청장님의 공약이 그 목표와 취지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단순히 이행률 달성에만 치중하여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은 없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공약 이행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실질적인 효과와 주민 만족도를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형식적 공약 이행의 문제점과 공약 달성 평가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저동 제3 시립도서관 건립을 공약 사업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의 역할은 대전광역시의 건립을 건의하고 관저동 구유지를 무상 제공하며 시의 연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했을 뿐 실제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설계 용역, 착공, 준공 등 사업의 실질적 추진은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적 협조 수준의 역할을 바탕으로 관저동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100% 달성했다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현재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과로 인해 도서관 건립의 규모의 축소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은 당초 공약에 대한 기대에 비해 실망이 큰 상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소통 강화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저동 마치광장 일대는 서구의 대표적인 상권 지역으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 일대는 2022년 12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 정비 사업에 선정되어 약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 설명회와 상인회 간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인들은 사업 진행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해당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취소되었으며 주민들은 여전히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 환경의 위험성과 주차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취소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론화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의원님이 주신 공약 평가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저동 제3시립도서관 건립은 오랜 동안 관저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출마 시에 공약으로 제시했고 시에 좀 건의를 해서 시에서 그게 좀 필요하겠다. 관저동에 없는 그 도서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됐습니다. 우리 군은 신속한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구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시에서 연구시설물 축조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동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공약의 실천 여부에 관련해서 공약의 이행 여부 결정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완료 세부 기준 중 시설 유치 사업의 경우 행정력 결정이 완료되면 완료 공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저동 제3 시립도서관 건립의 경우 공약명은 건립이지만 공약 내용은 시설의 유치로 명시되어 있으며
올해 초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연구시설물 축조와 관련해 구의회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결정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고 민간단체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제4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구수 37,000명당 한 개의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조동은 인근의 도안동과 함께 1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올해 8월 관조동 공공청사부지 활용방안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33%가 교육연구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이 제3시립도서관을 시에서 당초에 추진할 때는 부지비 포함해서 약 한 70억 정도, 제 기억으로 그 정도로 추진을 해서 정말 좀 좋은 그러한 규모 있는 시립도서관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 정원 문제가 이 정부에서 그 쟁점이 된 부분이 우리가 투영자 심사를 넘어가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현재 정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기능이 약화된 부분을 줄여서 기능이 새롭게 대두되는 부분을 충당하라는 취지였는데,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법을 바꾸면서 도서관 등록제를 하면서 도서관이 사서라든지 이런 요건들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 총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투영자 심사를 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저희한테는 불리한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서관 규모 축소가 논의된 사항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도서관 건립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점만으로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해결되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도서관에 대한 규모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300억 이하의 총 재원으로 하면 시가 행안부의 투용자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280억 정도 선에서 도서관을 지려고 하는데, 규모는 우선 월평도서관, 가장 최근인 2019년도에 완공된 월평도서관 규모이고, 여기에 특화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또 우리는 시에다 요청을 일단 신속하게 도서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 결정한 대로 300억 이하의 도서관을 짓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증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설계를 해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모가 다소 축소되더라도 조속히 건립하여 관주권 주민들에게 혜택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시와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제3시립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조동 제3시립도서관 건립처럼 대규모 공사의 경우 변수가 항상 존재하고, 그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초 정책의 목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과정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의견을 듣고 고민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관조동 제3시립도서관이 주민이 만족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구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당초에 제30도서관에 시에서 구성한 4계층의 거기에는 청소년 활동 공간이 1계층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행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 주차장 용지에 관저동에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수용을 하고 거기에 청소년 활동 공간을 넣음으로써 그 부분은 충분히 대안으로 그 기능이 발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25,000세대가 장기적으로 이제 입주가 될 수 있는 도마변동 이곳에 청소년 창의 체험관, 그러니까 구별로는 시가 하나씩 청소년 활동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성에 이제 그 시설이 청소년 수련 시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 청소년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만든다면 추가적으로 시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도 뭐 마음 같았으면 제가 결정을 해가지고 몇백억 하면 되죠. 그렇지만 구의 재정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도마변동 4구역에 우리가 기부 체험을 받는 한 1,700평의 땅에 대해서는 청소년 창의 체험관을 만들므로써 그러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마치광장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광장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안전한 보행을 원하는 주민과 또 관행적으로 주차 형태가 유지될 때 생기는 그런 주차 대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인 간의 생각 차이로 보여집니다. 시간을 갖고 행안부와 조율한 후에 차별화되고 안전한 보행 친화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서 이번 마치광장의 40억에 달하는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 상인들의 반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서 할 생각으로 행안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마치 상가의 일원의 주차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구봉로 147번 길과 관저로에 대해서는 주차 면수를 확대하는 사업을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 시의 특별 조정 그 부분을 통해서 반영을 하든 별도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단계부터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갈등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모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모가 결정된 다음에 기본적인 설계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공모 전부터 주민들하고 상의해서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주민 체감형, 주민 설명회, SNS, 홈페이지, 현수막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마치광장 이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12월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작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고 그동안에 구의원 2023년 12월에 구의원 등 10명에게 설명하면서 구축을 제척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또 2024년 5월 24일 날 구의원 등 주민 30명에 대해서 일반 통행로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2024년 6월 4일 날 마치광장 상인 5명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와 상인 피해 최소화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
2024년 9월 24일 날 1차 TFT에서 주민대표, 상인대표 등 7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했고 2024년 10월 7일 주민대표, 상인대표 등 8명에 대해서 설명한 중에 상가 번영에서 반대한 일이 있었고 2024년 11월 15일 날 마치광장에서 사업 중단 시위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치 상가 상인들의 뒤늦은 참여에 불만이 에 대한 것은 TF팀에서 이전에는 그 동에서도 상인회라는 어떤 실체로서 활성화되지 않은 변이 있어서 설명을 못했다 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사업 시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할 것이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 상인들이 반대하니까 제가 그거는 뭐 평안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건데 반대하는 사업을 제가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전부터 저는 직원들한테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지 마라 저는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치상가 부분에는 주차장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시공 이내로 이해까지 가능합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장님이 답변 내용 중 질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강정수 의원님 이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 주신 부총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청장님 그 관저 상식 도서관 건립이 이제 주민들의 수건 사업임을 강조하셨는데 그 애초에 의견 수렴 때부터 좀 많이 의견이 분분한 그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 초기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우려대로 인근 유사시설 중복성 그리고 시설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사서 인력의 배치 문제 등이 투자 심사에서 이제 재검토를 철회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죠. 그리고 현재 중부심을 피하기 위해 이제 규모를 줄인 280억 가량 규모를 줄인 도서관 규모 축소까지 논의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본의원은 이런 축소가 좀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시립 도서관으로서의 원래 역할을 좀 다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와 시설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부총장님과 이장훈 시장님께 공약 이행률에만 좀 지나치게 치중한 결과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공약의 형식적 이행에 머물기보다는 좀 구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좀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부총장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으로 부총장님께서는 마치광장 보행환경 개선 사업 중단의 원인으로 주신 게 안전한 보행을 원하는 주민의 관행적 주차 형태를 그러니까 주민과 상인의 의견 차이를 언급하셨는데 이게 실제로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청이 특정 의견에 좀 편향되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게 됐다면 공고 전부터는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공고 이후 5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이 초기 단계에서 또 주민 공청회와 같은 충분한 공정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면 이 사업이 구청장님의 주요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앞으로는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형식적인 대안에 그치지 않고 주민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반영해 주실 거라는 실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덧붙여 현재 이 사업은 행안부하고 지금 다른 조율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용도 변경, 추진, 또 그리고 새로운 대상지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선정하실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지금 주민 반대를 겪었지만 또 어떻게 그 의견 수렴, 주민 설명회를 통한 그런 적극 행정을 보이실 것인지 계획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 도서관, 제30 도서관에 대해서는 가수원 진지한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투용자 심사를 넘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리한 환경이 생긴 것이 갑자기 최근에 이제 도서관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하고 행안부와의 그런 정부 조직 운영에 대한 그 쟁점이 되면서 그 부분이 뭐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쟁점이 되면서 저희가 불리한 여건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관저동 주민들이 도서관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령 아동이 많고 또 관저 1동, 2동 합쳐서 초중고가 17개가 있는 이런 지역에 사실 진잠 도서관을 가는 것도 큰 길을 건너야 되고 가수원 도서관 가는 것도 거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가로질러 갈 수도 있는 여건이 되지만 돌아가야 되는 거리고 그래서 저는 규모가 어쩔 수 없이 축소돼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여건이고 안 그러면 당초의 그림대로 간다면 내년 2월 달이나 2월 달에 있는 투용자 심사에 된다는 보장도 못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정보 문화 그 인프라를 구축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들도 그것을 훨씬 더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활동 공간에 대한 보안에 대한 문제는 관저동에 있는 공무 주차 용지를 이용해서 좀 보완하고 더 크게는 서구 갑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도마변동 현재 4구역 그 공공 기여를 받은 부지에 좀 더 큰 청소년 창의 체험관을 만들므로써 골고루 우리 서구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구청장으로서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집광장에 대해서는 확보된 예산은 2월 시켜서 다른 장소의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만 주차장에 대한 주차 면수 확대 사업은 별도로 하겠다. 그럼으로써 마치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더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질의해 주시고. 예, 청장님 저희 그 제3 도서관 관련은 이제 지금 어쨌든 주민의 요건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보이셨지만 한편으로는 또 사업의 재검토를 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구유지이기도 하고 지금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또 그 유지를 좀 더 활용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이 또 국비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청장님 공약과 공공사업은 단순히 이게 정량적인 이행률로 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약의 본질은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약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과 지표를 넘어 그 과정과 결과가 국민들에게 미친 실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 이행과 공공사업 추진이 국민 모두에게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논의된 사안이 서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이 의미 있는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체의 사업 규모의 10%도 안 됩니다. 지금 가장동 국가 커뮤니티 센터도 그렇고 개정동의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국비 비율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관계는 이 사업을 지금 도서관 사업을 안 하고 전액 시비에다가 우리는 땅만 제공한 것 뿐인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비 비율이 뭐 50%라고 되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이 없어요. 그건 아마 강병수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